첫 번째 달려보죠. 자, 결국 법정 구속입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코너 끝날 때마다 징 쳤던 그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예, 지금 나가고 있네요.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그것도 법정 구속. 자, 어지간하면 법정 구속 안 시키는데, 자, 혐의 내용을 봤더니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법원은 오늘 폭행, 폭행치상,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는 1차 폭행 이후에도 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서 세상에. 조수석에 앉힌 후에 손으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서 파손하고요.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서 찌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치 3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황 씨는 이날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머리를 두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 세상에 박 변호사님, 이 몸집 크기만 보면 마동석 씨보다 더 커요. 더 커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여자친구를, 저 뭐야 이게 도대체.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정 구속,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미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폭행을 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 그러니까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없다. 그래서 아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천만 원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지금 탄원한 점을 고려해서 실형을 지금 선고한 상황이고요. 이미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다시 적발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이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수사기관에서부터 예. 좀 일관되게 피해자는 진술하는데 이 황철순 씨가 얘기하는 거는 종아리 근육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법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실형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살집 있는 종아리 부위 이런 데를 때렸다? 거기서 그걸로 했기 때문에 제기차도 뭐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게 크게 피해 준 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자연스럽게 쓱싹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인데. 자, 몸을 돌려서 슬쩍 만져봅니다. 가는 중에도 고개를 휙, 물력이 사라지지 않는지 다시 백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옷을 뒷짐지고 유심히 왔다 갔다 쫙 보는데 보는데 뭐 하려고 손, 빼꼼 뾰로롱. 자, 지금 손만 쫙 나오더니 뻗어서 스틸 성공. 그러고는 이만 총총입니다. 거기 숨어서 손만 나와서 집어가면 못 찾을 줄 알았지. 이게 한심한 인간아. CCTV에 잘 찍혔죠.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6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작업복 판매점에서 찍힌 겁니다. 저렇게 바깥에 이렇게 옷들을 쭉 진열해 놨잖아요. 거기서 여름용 작업조끼 하나를 절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계속해서 요즘에 저 조끼가 자꾸 없어져서 세상에. 처음에는 옷이 여러 벌 열려있으니까 본인이 걸어놓지 않은 걸로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빈 옷걸이만 남아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렇게 잡혀 있었다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잃어버린 5개가 다 저 남성이 훔친 건지는 모릅니다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사업 실패하고 가까스로 이 가게를 시작하신 거랍니다. 이게 몇만 원이라지만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돈이라면서 너무 원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저희랑 이제 전화 취재를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원통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바쁜 틈 노려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엄마와 아들이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냠냠 쩝쩝. 자,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멍하니 엄마는 휴대폰 보면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 벌떡 일어났더니 자, 아들도 따라서 나가죠. 자, 직원이 다른 테이블 가 있는 틈에 그냥 슉 나가버립니다. 자, 오윤성 교수님, 사장님이 이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정말 화딱지 나서 장사 못 해먹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들 앞에서 일말에 머뭇거림이 없어. 깜빡했어도 아냐 이거. 예, 저게 이제 지난 7월 6일 날 대전 유성구인 한 국수 전문점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이 40대 여성과 저 이제 뭐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데 추정컨대 아마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그 두 사람이 와서 총 그 식사 그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됐다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직원이 다른 테이블 손님 응대하는 틈을 타서 계산도 없이 싹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자수하라라고 하는 그 경고문을 붙여놨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다 돼가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 지금이라도 자수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자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원칙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그 현상이 자, 교수님 가끔씩 발생하고 잠시만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전단지를 보면은 먹튀 자수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보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마 저 또 뭐 관련자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 먹튀 때문이라도요 법을 바꿔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얼굴 노출이라도 좀 시켜야 될 그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이유는 전통적인 원칙 자녀 앞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빨리 자수하시고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무릎에 앉혀 주행입니다. 자, 신호 대기 중에 고개를 돌려서 옆을 딱 봤다가 띠용. 자, 옆차 운전자 무릎에 누군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그 정체는 바로 기껏해야 한두 살짜리 영아였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 신호 바뀌고 차는 도로 위를 저렇게 쌩쌩 지금 달리는데 아이는 자 신나서 창밖을 봐. 아니 근데 조수석에 한 명이 더 있어. 양 변호사님. 아이 왜 내가 아무렴 내 새끼들 함부로 간수할까 봐 그러냐. 니들 걱정이나 해라 이놈들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건 둘 다 지금 저는 걱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6살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 앉히는 게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사실 지난 7일 날 성남중원구청 앞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하신 분이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시키고 다니던데 그 미국인 친구가 아니 옆에 좀 봐라고 하니까 저 모습이 있어서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한 거고요. 제보하게 된 계기도 미국인 친구분이 이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반장에 제보하라 그랬답니다.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셔서 미국에서 사건 반장을 즐겨 보신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나라 망신이 돼버렸네요. 근데. 리얼리? Yes, real. 아 진짜? 오 그렇군요. 자 박지민 변호사님 네. 예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하셨잖아요. 1년 아니고요. 네. 아무튼 네. 자 이거 버지니아에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영어로 대답해 주십시오. No, never do it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로 볼 수가 있어요. 저 영어 못하는데 다 예,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버지니아 샤롯스빌이라고 버지니아 주도인데 거기서 좀 연수 같은 걸 받으면서 경험했던 게 있어요. 정말 자동차나 이런 거를 지키는 거는 완벽하게 지키거든요. 실제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안전띠 매지 않는 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일반화가 됐는데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이를 어른이 안고 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속 한 48km로 달리는 수용차에 아이를 안고 탔을 때 예. 정면 충돌하면 안 돼. 아이는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짓눌립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가 죽고 아니면 큰일 나고 자기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떡하나. 절대로 아이를 이렇게 안거나 이렇게 타면 안 되고요. 카시트 있잖아요. 뒤에 카시트 두고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이가 소중하다면 앉지 말고 카시트 이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나보다 나이 많은 올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호칭을 두고 이모네 가족들과 다투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친정 어머니와 이모는 가까이 살아서요. 기념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자주 보고 여행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모에게는 사연자보다 4살 어리고 이혼 경험이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연자에게는 사촌 동생이죠. 몇 년 전 이 사촌 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연자도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모의 생일을 맞아서 다 같이 모였는데 사촌 동생의 여자친구가 사연자보다 4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사연자에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라고 부르세요. 저는 다혜 씨라고 부를게요. 이랬다고 합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신우인데 호칭을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불편한 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촌동생까지 나이 많은 게 사실인데 언니라고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사연자는 존칭은 할 수 있지만 언니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이모에게 토로를 했더니 이모도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동조를 해줬지만 막상 사촌동생 내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촌동생 내외는 사연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모네 가족들과 자주 보이는 사이라서 마냥 모르는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니라고 부르라는 올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저기 여보세요. 박상희 씨.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상희 씨보다 4살 어린 건 맞아요. 근데 제 이종 사촌 동생 양지열이는 저보다 4살 어려요. 오케이? 내가 지열이 기저귀 갈아줬거든요. 자, 근데 그쪽이 꼬맹이 지열이 마누라가 됐네? 양씨 집안 사람이 됐어? 그렇지 올케? 족보 꼬이게 하지 말고요. 선 지킵시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4살 연상 올케입니다. 어머머머머, 다혜 씨 완전 이름대로 논다. 이름이 다혜라서 타고 싶은 거 다 해? 야, 족보 따지기 전에 천륜을 역행하면 안 되는 거지. 돌싱 구제해줬더니 아주 군기를 잡아. 그리고 다혜 씨, 사반대 정외과 11학번이죠? 07학번 과 선배 지훈이 알죠? 지훈이가 내 친구야, 이씨. 어디서 확 눈 깔아, X.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동거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일단은 여자친구인 단계에서 이게 언니, 올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렇게 뭐 저기 이 용어 호칭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너무 언니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가장 뭐 바람직한 부분은 한쪽이 싫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사연자처럼 존칭해 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서로 볼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근데 왜 이렇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요청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언니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족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뭐 연상연하로 맞습니다.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통상 명칭을 안 부르고 서로가 존중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나이가 어린데 족보상으로 위라고 해서 하대를 하는 것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존칭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재수 씨가 나이가 많다고 형수한테 이제 앞으로 나를 갖다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친척 간의 용어가 이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라고 불러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이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 같으면 좋아요. 뭐 하이 뭐 누구야, 하이 에밀리 이거로 될 수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자기 사촌 동생하고 같이 지금 여자친구가 나를 언니로 불러라. 그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격앙되셨어요, 교수님.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저는 이 이모가 이 지열이와 이 상위 커플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는 게 이 돌싱이잖아, 내 아들이. 근데 내 아들 구제해줬어. 그러니까 고마워, 며느리가.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모가 더 지금 다투고 있는 두 사람보다는 시대상의 변화를 더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도 잘못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런 식의 호칭들을 많이 부르고 정리하고 남자들끼리도 뭐 다 했던 게 대가족 제도 시절에 계급이 명확했던 시절에 붙여진 그런 호칭인 겁니다. 올케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요. 뭐 정말 바로 형제도 아니고 사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란 말이 안 맞는 건 뭐냐면 저거는 남자의 나이, 사회적 계급, 가족 내 계급 때문에 그 다른 사람까지도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여성이 종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받아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은. 잠깐만요. 양 변호사님 그 말씀하실 때 오윤성 교수님 오른쪽 주먹이 막 부르르 좀 떨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죠. 오윤성 교수님께서 저는 뭐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네, 잘못 보신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평등하다고 하는데 부부가 평등한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남편이 나이가 어리니까 내 나이도 같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는 안 되고 다만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무슨 나이를 따지고 있어요, 거기 와중에서. 그냥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존댓말 쓰는 게 저는 맞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이번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올케 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 존댓말을 쓰다가 좀 친해지면 좀 뭐 말을 놓던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비키님, 언니라고 먼저 하라고 한 게 잘못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경민님, 서로 존댓말하고 올케라고 부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소년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